어떤 빌딩 같은 데 화재 났을 때 드론을 좀 튼튼한 걸 만들어서 거기에 소방 호스를 이렇게 좀 파워를 이렇게 저 방식에 제가 저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물통 같은 걸 달아놓고 이것들을 좀 길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꼭 관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압을 세게 만들 수 있다. 니모라는 회사 홈쇼핑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 기술입니다. 호스를 길게 연결해 갖고 이런 작은 물통 구조를 연결 구조로마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또 집안에서도 약간 어떤 진공 청소기 방식이나 양수기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유독가스를 이렇게 창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장치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용으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드론과 연결해 갖고 소방 이런 부분들을 소방 호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론에 연결된 작은 사이즈의 물 이렇게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서 길이는 한 몇십 미터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파워가 중간에서 이렇게 압을 세게 해가지고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압만 세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에다 달아가지고 위에서 고공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공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소방차에서 연결된 물이 곧바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드론을 여러 대 동원하면 불 잡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의 수압만 세면은 충분히 드론에 달아서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같아 하시면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뭐 100m, 200m도 가능합니다. 암만 세면 물이 뭐 그쪽으로 이렇게 도달하기만 하면 네. 뭐 상관없지 않나 싶네요. 네, 그거 같이 만드시면 되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 딱 유선 전화망처럼 이렇게 배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어떤 동영상 기기로 이렇게 바다를 갖다 이렇게 수중 촬영하고 그것이 곧바로 배로 전송되고 배에서는 유성통신이나 기타 모든 통신 구조를 통해서 곧바로 실시간으로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굳이 뭐 무선으로 할 필요는 거기다 이제 무선 장치에다가 바다 이렇게 유선으로 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 또 무선으로 무선 전파식으로 그래서 제 방식이 어떤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바닷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밀번호 방식, 안고 방식, 호출번호들 잠수부들이 이렇게 서로 통신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아가지고 통신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뭐 5개든 10개든 잠수부가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연결을 해서 통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줄이 엉키지 않기만 하면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줄이 한 개짜리 있으면 엉키지 않겠죠. 그러면 2개나 뭐 3개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잠수부 이렇게 밑에서 그 잠수부들을 움직일 때 산소통을 메고 하시거나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럼 이거를 그럴 뻔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갖고 산소통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소통이 그 바닥에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거나 위에 부표 방식으로 살짝 뜨는 구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산소 호스를 연결해서 잠수부들이 곧바로 연결해서 그걸 기반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위에서 산소가 만약에 머구리 방식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작업하는 것을 머구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머구리 방식이면 위에서 공기 공급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산소통을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 산소통에서 계속 공급받는 방식으로 하면 산소통 메고 작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통을 여러 개 달아서 꺼내서 여러 개 사람들이 그 줄이 엉키지만 않으면 산소통 5개든 10개든 달아서 잠수부들이 길게 줄을 연결해서 각각 원하는 위치에서 작업을 해서 줄이 엉키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 전혀 뭐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미니 산소통을 하나 이렇게
근데 그 비상식 미니 산소통 그것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입에다 문대든지 뭐 미니 산소통 구조를 하나 이렇게 추가로 가지고 다니다가 만일의 사태 이제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면 미니 산소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니 산소통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머구리들도 이렇게 딱 미니 산소통 구조를 하나 이렇게 딱 장착을 시켜놓으면 딱 공기가 들어오는 식으로 하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바닷속에서 그 통신 방법은 지하 작업장에서 약간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서도 어떤 통신 산소가 희박한 거좀 사고 현장 이런 데서도 유선 통신으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작업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동일한 통신 방식 아까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통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 데는 그냥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선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관을 달아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광산이 무너져도 손상이 당하지 않게끔 내구성을 만들고 광산 같은데 이런데 그 일반 건물에서도 되고 유선 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선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어떤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통신기기다 아니면 위치 서비스를 표시해 주는 것을 갖고 다니면 광부들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연결 구조가 돼가지고 어디 지점에 있는 것을 정확히 위치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광부들이 이제 그걸 갖고 다니면 되죠. 네, 그런 방식으로 광산에도 설치할 수 있고 제 방식인 어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송수신할 수 있는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송수신기를 갖고 다니시면은 그 안에서도 이 방식은 멀리 바닥에 약간 지하에 묻혀도 멀리 어떤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를 알고 사고 현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어린아이나 등산 같은데 이렇게 손목시계에다가 이렇게 위치 표시 방식을 해가지고 손목에다 차가지고 이렇게 그 위치 표시되고요. 그거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차고 있으면 같이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에 탑재하고 있으면 어머니 가족들이 탑재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등산객 같은 경우는 서로 차고 있으면 서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제 기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좀 마이크 스피커를 좀 달아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송수신이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간단한 어떤 워키토키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서로 전파를 갖다 이렇게 전파 간섭 완성만 없이 묶어서 쏘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뭐 몇 개가 됐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暗고 방식 어떤 호출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론 어떤 움직이는 병사들이 워키토키 방식 스마트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의 위치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위치 표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미아 방지나 등산객들 갈 때 위험 등산객들이나 막 어디에서든 이런 것을 바닷속에서도 가능해요. 바닷속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 좌표와 숫자 방식이래 손목시 이렇게 차고 있으면 위치 표시를 정확히 점수부가 하고 나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신호를 찾고 거기다 바닷속에다 유선 방식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다가 무선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기기를 내려놓으면 거기서 손목시 찾던 신호가 이제 도달을 하면 그 증폭을 해서 위로 바다로 올린다는 거죠. 바다 배로. 그러면 금방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바다에서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그거까지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린아이용 손목시계 손목에 차는 거 여기다 삐삐삐삐삐 막 소리 울리고 비상 부모도 같이 차고 있어갖고 서로 연동이 되면 좋고요. 비싼 거는 누르면 그쪽에 얘의 손목시계가 팍팍팍 삐삐삐 올리고 서로 위치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1cm나 0.1cm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부모와 어린아이가 위치를 정확히 알거나 서로 통수신
통화가 가능하다면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간단한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불빛이 야간 같은 데 번쩍번쩍번쩍 사이렌 소리 울리는지 뭐 목소리를 갖다 탑재를 싼 버전은 탑재를 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전화번호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에게 위험하면 거기 누르라고 사전 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뭐 그런 기술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기 바다에서 구명정 같은 거 있잖아요.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고무 튜브 같은데 물놀이 할 때도 보면은 바람 나는 데가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거기 터지면 그냥 물로 꼬르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안쪽에다가 튜브가 있고 바깥쪽에 튜브가 이중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쪽에다가 바람을 넣어줘야 되고 바깥쪽에다가 바람을 넣을 때 두 개의 튜브가 되는 거예요. 두 개나 세 개. 그러면 바깥쪽 게 좀 스크래치 나서 바람이 빠지더라도 안쪽 구조가 남아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런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어떤 공기 튜브는 다 되는 거예요. 사각이 됐든 뭐 이렇게 동그랗든 구명조끼가 됐든 두 군데나 세 군데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렇게 손목에 손과 발목에 이렇게 차거나 또는 배에다 이렇게 차가지고 뜰 수 있는 배에다 이렇게 찍찍이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배에다 차가지고 뜰 수 있는 이런 구명조끼 말씀을 드렸는데 구명조끼는 아닌데 약간 고무 튜브인데 위험 때 배에다 이 정도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람 입으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자전거 펌프하는 그것으로 집어넣고 가지고 뜰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 이중으로 튜브를 공기를 넣어가지고 뜰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 오토바이 바퀴 만들면 자전거 바퀴 이런 데도 이중으로 고무 이제 공기 넣는 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중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무 튜브인데 여기다가 한 겹 더 주는 거예요. 한 겹 더 주면 이렇게 탱탱머리 됩니다. 그래서 wen간에서는 바람이 잘 빠지지 않고요. 강한 압력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항공기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어떤 타이어 튜브, 공기 넣는 이 튜브 고자는 다이아 같은 기술 고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포함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제조할 때부터 만들어 코팅 고자를 가져주면 바람도 잘 빠지지 않아요.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배구공, 이렇게 바람 들어가는 데는 공공용은 다 이 같은 기술 고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기 주머니를 가지는데 그때도 이와 같은 기술 고대로 공기 주머니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살짝 한 겹을 더 입혀주는 얇은 거를 그렇게 되면 바람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런 수도 주름과 같은 이런 데도 그래서 안쪽에 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두 겹으로 만들어주면 잘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겹으로 만들어줘요. 살짝 얇게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도 주름간이에요. 수도 주름간에다가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이건 캠페인송입니다.